안녕하세요. 낭만기자 지리포터입니다. 2024년 10월 6일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번 주에 가장 많은 리포트가 발간된 바이오 회사 하나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이오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바이오 주식 투자는 거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매일마다 리포트를 확인하는 메이저 증권사 10곳이 있는데요. 그중 무려 5곳에서 이번 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 3곳은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나머지 2곳은 목표 주가를 높이진 않았는데 원래 목표 주가가 높았어서 지금은 거의 115만원에서 126만원 수준까지 목표 주가 밴드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99만 9천원, 소위 황제주라 부르는 100만원까지는 1000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만원을 잠깐 넘겼다가 급락하면서 100만원 재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황제주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 레시피를 대량으로 대신 생산해주는 바이오 의약품 주방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요즘 TSMC라는 대만 기업이 엄청 잘 나간다고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도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설계도를 주면 대신 만들어주는 반도체 전문 위탁 생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화이자나 머크처럼 업계에서는 빅파마라고 부르는 이 대형 제약사들의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해주는 기업이고 이런 회사를 CDMO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는 세계 4위 정도 하고 생산 규모 기준으로는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경쟁사는 스위스의 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론자의 생산 규모가 33만 리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규모가 60.4만 리터로 압도적인 1위였는데 론자가 12만 리터 증설을 하고 로슈라는 회사의 공장을 인수하면서 33만 리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78만 리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현재 4하 공장까지 60.4만 리터에 내년에 완공되는 5공장 규모가 18만 리터라고 하니까 여기도 2025년에 78.4만 리터로 근소하게 앞서는 상황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7년에는 6공장 18만 리터, 또 2032년까지 7공장과 8공장을 해서 36만 리터를 추가 증설하면 132.4만 리터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의 지분도 100% 보유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라에서 복제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의약품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더라도 먼저 특허를 등록해두면 다른 회사들이 따라 만들 수가 없는데 이 특허가 만료되면 다른 회사들도 복제약을 따라 만들 수 있고 삼성바이오에피스나 셀트리온 같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리포트 내용으로 돌아와 보면 5명의 애널리스트 분들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4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매크로, 이 경제의 전반적인 요인과 마이크로, 회사 자체적인 요인으로 2가지씩 나눠봤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페이지를 캡처해서 저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측면에서는 고환율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뚫었다가 최근에 1,350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대부분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이 높은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1억 달러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환율이 1,400원이면 1,400억 원이 되는 거고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지면 1,300억 원으로 똑같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두 번째 매크로 요인으로는 미중 갈등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이 칩스 액트나 IRA 같은 법안으로 중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생물보안법이라는 법도 공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려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에서 제품 연구 개발이나 생산 판매를 금지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놓고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명시했습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CDMO 중에서 한 2, 3등 하는 업체인데 얘네가 영업이 제한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 다음으로 마이크로 요인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공장을 증설하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4공장까지 가동하고 있는데 올해 3분기부터 4공장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가동 예정인 5공장도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착공을 시작하는 6공장도 있고 또 7공장, 8공장까지 계획이 다 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일리아라고 하는 안과 질환 치료제의 바이오 시밀러를 국내 최초로 유럽에서 품목 허가를 받아서 조만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CDMO와 더불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 시밀러가 쌍두마차처럼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만 그리면 좋아 보이기만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 점검도 해봐야겠죠. 리스크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설명드린 긍정 요인이 예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게 바로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내려간다든지 미중 갈등의 수혜를 못 입는다든지 공장을 늘렸는데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다든지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제때 출시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처럼 말이죠. 개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TSMC처럼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오 기업과는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다만 삼성전자가 자체 반도체를 설계도 하고 다른 기업들의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면서 겪은 이해상충의 문제를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끌고 가는 이상 비슷하게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서 주가가 100만원을 넘고 200만원까지 올라서 삼성전자처럼 액면 분할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낭만기자 지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